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때 당시 협약에 참여했던 대형마트 측과 소상인 측 대표들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뒷돈으로 의무 휴업일 변경이 이루어진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변경을 주관한 대구시는 이 거래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들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그리고 대구 동부 중서부 슈퍼마켓 협동조합은 2022년 12월 초 협약을 갖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데 노력하고 상생기금이란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고받는다는 협약입니다. 그리고 며칠 안 돼 대구시는 이들 단체들이 이해 당사자라며 의무 휴업일 변경 협약 시위에 참석시켰습니다. 서문시장과 대구마트 유통협동조합, 소상공인연합회 등 대구의 다른 이해 당사자는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존권을 그렇게 돈 11억에 팔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인연합회 등은 체인스토어 협회에서 받은 돈 일부를 회원들에 나눠주자 상인연합회 등이 돈을 받을 자격이 되냐부터 비회원 차별한다 등의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실이 민원으로 제기되면서 대구시는 이렇게 돈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며 상인연합회 등에 알렸습니다. 또 경제부시장 전결로 체인스토어 협회에 2023년 6월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와 협의 없이 기금을 지원해 현재 많은 혼란이 있다며 앞으로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시 조례로 운영하는 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으로 보내달라고 적었습니다. 대구 소상인들에게는 향후 기금은 재단에서 관리 운영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대표성 있게 이렇게 자금 집행을 하고 뭐 이런 또 다른 이제 정책 지원도 하니까 그쪽으로 일어나시켜주면 좋겠다. 대구시는 향후 또 돈이 오갈 거란 사실을 알았던 셈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체인스토어 협회는 10억 원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지정한 재단이 아니고 또 상인연합회 등에 직접 송금했습니다. MBC 취재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상인들은 일부 단체가 의무 휴업일 변경을 놓고 짬짬이 해주고 받은 뒷돈을 대구시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치하고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상인들에게 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구시는 의무 휴업일 변경 협약 때는 돈이 오간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해 좌파의 상징인 의무 휴업일을 변경한 게 가장 보람 있는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화자찬 뒤에는 뒷돈 거래와 대구시의 방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뒷돈을 주고받은 경제단체를 비롯해 이를 통해 휴업일 변경에 활용한 대구시도 시민 기만과 여론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번 사안 전반에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가 오늘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찾아 정보통신기술 기업인들과 만났습니다. 기업인들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대구가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후보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찾았습니다. 대구의 인공지능, 즉 AI 산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듣기 위해서입니다. 수성 알파시티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구 경북에 많이 분포한 제조 분야에 인공지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I를 도입하고 싶어도 정확한 사용처나 활용법을 모르는 제조기업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고 도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대구 ICT 기업들이 맡는다면 상생을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성 알파시티에 1조 원가량을 들여 AX, 즉 인공지능 전환 연구 허브로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I를 기반한 여러 가지 ICT 기업들이 집약이 돼 있고 클러스터가 이미 충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업들이 성장하고 지역에서도 글로벌을 진출할 수 있는 글로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을 요구했고 김 후보자는 총리로 취임하면 대구 기업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일단 찾은 것 자체가 적어도 저의 의지는 충분히 표명을 했다고 생각되고 또 제가 이렇게 찾아온 데는 이 AI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대통령님의 뜻과도 크게는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수성 알파시티는 3년 전에도 2조 2천억 원을 들여 제2의 판교밸리가 될 것이란 대규모 사업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8월 알파시티를 ABB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까지 초청해 발표회를 열었지만 첫 발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를 AI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이미 공약한 가운데 대구의 AI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지역 기업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도시 포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포항을 지탱하고 있는 철강과 2차 전지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기의 포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철강 산업은 미국의 관세 50% 인상과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 현대제철 61%, 동국제강은 57% 하락했습니다. 포스코는 작년에 1제강 공장과 1선제 공장을 잇따라 폐쇄했고 현대제철은 포항 2공장 무기한 휴업, 포항 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장 폐쇄가 잇따르면서 지역에선 설마 했던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포항 공장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고용 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동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새로운 먹거리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역시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발 저가 공세에 수출이 40% 이상 급감해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을 지탱하고 있는 양대축, 철강과 2차 전지 산업이 동시에 큰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지역에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없으면 포항 경제가 얼마 버티지 못할 거란 비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포항의 철강과 2차 전지가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철강 산업이 더더욱 어려워진다면 자동차, 조선, 기계 등 대한민국 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법 제정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 포항 경제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정체전선이 차차 남하하면서 경북 내륙과 대구에도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에 3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 경북 북서 내륙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세찬 비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일부에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을 보이며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장맛비가 내리며 오늘부터 기온이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절기 하지인 내일과 모레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아울러 다음 주에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덥겠습니다. 우리 지역 토요일 하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23도, 안동은 22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 28도, 안동 27도, 포항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찜통더위가 예상되고요. 정체전선은 수요일부터 다시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날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8살 윤정우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윤 씨를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반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6층 집에 침입해 흉기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나흘 만에 윤 씨를 세종조치원에서 붙잡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신라시대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와 관리 과정이 새겨진 비석인 영천 청제비를 국보로 지정했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1969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영천 청제비는 신라 때 축조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청문 옆에 세워진 2기의 비석으로 받침돌과 덮개돌 없이 자연석의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청제 축조 수리비와 청제 중립비로 구성된 이 비석은 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방의 조형과 수리와 관련된 내용을 새겨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토목 기술과 국가 관리 체계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입니다.